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를 보면 헐밋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은둔자 카드인데 그야말로 고립되어서 은둔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마음 놓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온전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로운 그런 상황을 좀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는 느낌이고 그래서 조금은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드를 뽑으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내줘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매직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마법이 순환할 수 있는 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실현적 예언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마법 능력,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능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놓아야 하는 것인지. 프렌십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적으로 친구 관계 안에서 마음을 좀 닫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감이나 충족감을 주지 못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람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삶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에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그 감정들이 그런 상황을 자꾸만 창조를 해내고 있대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놓아버려야 하거든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조금 어려운 점인데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이 그대로 내 삶으로 끌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 결핍감과 부족한 감정이 계속 그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을 창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충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을 지금 당장 느끼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그런 상황이 창조가 되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운 감정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창조가 되고 있대요.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과 말이 잘 통하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느낄 법한 감정을 지금 당장 느끼셔야 돼요. 그게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심상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심상화 훈련을 하는 게 어렵다면 그냥 이 집착을 놓아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결핍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그리고 위즈덤 카드도 나왔는데 지혜 카드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많이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시거나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그런 결핍감을 가져오고 그런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놓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어떤 관계적인 소외감이나 결핍감, 외로운 감정을 더 이상 창조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놓아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아직 너무 배움이 부족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한참 남았고 아직 너무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놓아주셔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놓아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의 같아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과, 나는 무능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항상 부족하고 계속 배워야 하는 그런 학생 같은 상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지 행복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은 여기 라이트 카드가 나온 것처럼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배워야 하는 것들도 성실하게 잘 배워오시고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그때그때 잘 만나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꾸 내가 부족하고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운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대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대로 계속 하면 되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고 내 삶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생각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런 마법적인 능력,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내는 능력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디나이얼 카드도 나왔네요.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좀 거절에 대한,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좀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나,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정작 상대방은 나에게 크게 애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뭔가 관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속되지 못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이 있고 아직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그 감정이 지속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지속되는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결핍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창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계속 창조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영원히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정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놓아야 할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개념, 여러분이 만들어낸 생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특히 부정적인 정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좀 낙오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의, 그 개념, 그 생각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거래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덱을 바꿔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나이트 오브 이모션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황을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제안한 것을 거절했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저 사람에게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겠지? 내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겠지?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애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겠지? 등등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런 태도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너무 감정적으로 상황에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비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자꾸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 자신을 그 생각들로 괴롭히면 안 된대요.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되고 특히 머릿속을 잘 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은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을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머릿속을 좀 잘 비우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 사실은 이 머릿속만 비우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들만 비우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근거 없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으신 그런 상황이래요. 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생각 작업이나 그림자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면 내면이 치유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생각 작업을 하는지 그림자 작업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웨이크닝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워낙에 좀 통찰력도 깊으시고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런 것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너무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었구나.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대요. 여러분은 내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삶이 훨씬 더 부드럽게 행복하게 흘러갈 수 있대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좀 내적인 성장과 영혼의 성장,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나 탐구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실수록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또 삶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을 평온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성도서 같은 것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작업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이 일부러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조언 카드를 뽑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나 버려야 할 습관들 등등을 다른 방향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조언이 무엇이 있을지. 첫 번째 카드로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완벽한 소울메이트가 존재하고 그 소울메이트는 미래의 어떤 시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런 소울메이트가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과 아직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과 머지않아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 삶에 이런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면 머지않아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래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래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고 체념한 상태에 있으시다면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우주를 믿고 잠시만 기다리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면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그림자를 해소하고 나면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가 되고 나면 이 여러분을 위한 소울메이트가 여러분 삶으로 들어오게 될 거래요.
그리고 스피릿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까 여기도 빛 카드가 나왔었죠. 여러분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행운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에고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발산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은 거짓이죠.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의, 개념, 생각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본연의 그 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대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이 생각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비워내셔야 되고, 그 생각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직시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직시를 하셔야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 작업을 하시고 그림자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디시전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결심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조만간 하게 될 건데, 그 행동을 해야 하는 때에 직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고 우주가 신호를 줄 거래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심과 행동이 여러분의 상황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헤어질 결심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분의 상황마다 이게 아주 중대하고 큰 결심일 수도 있고 좀 사소하고 소소한 결심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조만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실 거래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과를 바꾸려고 전과를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하는 부서나 아니면 업무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제 곧 그 옮길 수 있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거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부터 보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현재 여러분의 상태와 에너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공부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맡은 일에 굉장히 몰입해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도 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일에 굉장히 몰입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날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에 굉장히 몰입해 있고 공부에 굉장히 몰입을 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카드를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릴레이션십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놓아야 하는 것은 관계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어떤 관계가 있나 봐요. 이게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같이 일을 하는 동료 관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중에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대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려면 나쁜 영향을 주는 이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세뇌 아닌 세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고 그 사람의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카드는 파도를 타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잔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조만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하는 상황에 여러분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대요. 근데 이렇게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 이 관계가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나칠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여러분이 항상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끊지 못하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에게 의존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거리 조절을 잘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앵사이티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을 제외한 다른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이 보살펴줘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까지 여러분이 대신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관계 안에서 거리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적당히 거리가 벌어져 있어야지 둘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둘이 가까워져 있으면 그 거리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고 상대방도 제대로 잘할 수 없거든요. 거리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리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역시 거리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적당히 거리가 벌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으면 둘 다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각자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망가지게 되고 각자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이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관계를 더 원만하게 끌고 나가고 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오히려 이 관계를 좀 벌리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가까운 관계가 있대요. 여러분이 조금 뒤로 물러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헝거 카드도 나왔네요. 이 카드도 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된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붙어 있고 같이 있고 상대방이 없으면 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바람에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허기와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허기를 여러분 스스로 달래주셔야 되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뚫린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의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공허함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것을 들어주면 여러분이 옆에 계속 있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악순환이 펼쳐지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분 다 행복해지려면 적당히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존재하지 않는 허기가 생긴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그 사람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라면 적당히 거리를 벌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여러분 삶 밖으로 밀어내 버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관계적으로 무언가 정리를 해야 하고 거리를 벌려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잘 설정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맞는지 또 그 일 자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맞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과 해내는 수단이나 방법이 여러분에게 좀 맞지 않거나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한 숙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적성에 잘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일 자체는 잘 맞지만 이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편한 방식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맞는 수단을 이용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수단을 사용해서 나아가셔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중심에 두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적성과 능력을 중심에 두시고 일을 해나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덱으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약간 다른 방향에서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행드뮤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공부를 살짝 다른 방식으로 살짝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대요. 여러분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매번 보던 책을 보고 매번 쓰던 장비들을 쓰고 매번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신다면 여러분이 하던 일은 계속 하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조금의 변화가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당연하게 일을 해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도전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새로운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일도 더 잘 풀리고 또 삶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길 거라고 해요. 이 핸드뮤즈 카드가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 자체가 되게 통통 튀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색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이 노란색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노란색이거든요. 이런 어두운 색을 밝은 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계속 시도하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고 조금 다르게도 한번 해보고 관계적으로도 좀 만나보지 않았던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극을 좀 받아보고 영감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에너지 있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퀸 오브 인스퍼레이션 카드도 나왔는데 퀸 오브 완즈 카드죠. 여러분은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멋있고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한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매력과 아름다움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주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야 한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여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자존감을 낮추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진 권위와 지배권을 좀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나왔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내가 충분히 잘났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꾸만 내가 아직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난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 있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장 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롤모델이나 멘토, 선생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삶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카드들을 3장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살아나가면 좋을지 첫 번째 카드로 버든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그 부담감과 짐을 내려놓아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삶까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게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조금 편안하고 가볍게 살아가셔도 된대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자신의 짐까지 여러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계속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몫까지 일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사고를 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짐을 다 들어주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유니크니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개성과 매력을 죽이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가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래요. 그럴수록 여러분 삶이 더 잘 풀리고 여러분의 일도 더
잘 풀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만의 시선과 여러분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좀 주저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의 개성을 드러내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냄으로써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시도 중에 여러분의 개성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프로텍션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불안감을 자주 느끼시거나 안전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고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된대요. 여러분이 언제나 우주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고 안전에 민감하게 굴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에게 어떤 끔찍한 일,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봐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좀 건강 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항상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시라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와닿는 대로 받아들이셔서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부터 보면 컵 9번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에너지를 나타내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9번이기 때문에 숫자 9 자체가 완성의 수긴 하지만 컵이 10번 카드까지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만족스러우려면 한 단계가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플레잉 카드가 나왔어요. 즐겁게 노는 에너지를 설명하는 카드인데,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지한 태도를 살짝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삶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재미를 충분히 누릴 수 없대요.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활동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좀 즐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일적으로 집중을 하고 너무 공부에만 시간을 쏟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또 여러분이 마냥 재밌어서 하는 활동들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일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느라고 보고 싶은 영화들을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재밌고 신나게 살려면 여러분의 그런 취미생활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대요.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냥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관한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쳐있는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지쳤을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내면에 뭔가 치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들었거나 상처를 받을 법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대요. 그런 것을 조금 외면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부분, 아픈 부분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대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나 감정에 잡아먹힐까봐 그런 생각을 좀 꺼리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슬픈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질투심에 휩싸인다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를 알아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또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신 그런 상태래요. 이제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될 준비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이 좀 정신없이 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내적으로 여러분이 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하루하루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나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잘 맞는 관계가 무엇인지, 나한테 잘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변화의 과정 안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 고치 밖으로 나가야지만 나비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나비로서 충분히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간을 조금 겪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나 자신을 조금 더 믿어줘야 하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을 조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이나 아니면 들었던 말, 과거에 겪었던 실패 이런 것이 현재의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가 과거에는 애벌레였지만 이제는 나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했고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된대요. 과거의 여러분에게 계속 발이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 나온 카드가 스탑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켜야 한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말을 계속 곱씹는 것을 멈춰야 되고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가 지금 여러분이 해낸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서도 벗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대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이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가 후회한 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고 해야 할 일에 소홀해서 후회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기회를 놓쳤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건 역시 이미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데 현재의 여러분에게 계속 그 기억과 그때의 그 느낌이 영향을 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느낀다면 지금 변화한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과거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나 겪었던 일을 직시하고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때의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 줘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텐셜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잠재력, 가능성이 밖으로 조금 더 분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믿어주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소원을 가졌든 그 소원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능하고 매니페스테이션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고 있어서 그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놓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계 같아요. 나는 그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고스 툼이라는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의 에고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한 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의들을 여러분이 진리처럼 믿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다. 등등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그런 나쁜 이야기,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정의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이 놓아야 하는 것이 이 생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더 빠르게 창조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창조해내고 변화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에고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실수록 더욱더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덱을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세븐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의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한 말들, 잔인한 말들, 냉정하고 차가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에서 벗어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믿게끔 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대요. 여러분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고 또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운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능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인정해 주셔야 된대요. 그리고 퀸 오브 이모션 카드도 나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성적인 부분, 좀 연약한 부분을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수용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에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눈물이 날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이 울고 잘 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에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능력은 나약함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꾸 그런 감성적인 부분, 뛰어난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단점이라고 느끼신다면 이게 여러분의 장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알아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런 능력을 비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5 오브 메테리얼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약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춰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장점을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셔야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특성은 결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특성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특성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덱을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에고의 목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Available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회와 변화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조만간 굉장히 좋은 변화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확 낚아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진로 면에서도 그렇고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거든요.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 조만간 그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슴이 확 닫힐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변화 앞에서 가슴이 닫히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 카드가 그런 변화 앞에서 가슴을 활짝 열고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것이 끝나고 어떤 것이 시작되더라도 그 모든 변화는 오로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벌어지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카드 역시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받아들임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임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생긴 그대로를 수용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고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못났는지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생김새 그대로 또 여러분의 특성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나질 수도 없고 더 못나질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특성은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특성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맞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외모가 맞고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특성을 바꾸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entered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 또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대요.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말리고 여러분이 잘못됐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대요.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여러분답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대로 쭉 밀고 나가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게 맞다고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답게 살아가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하는 그 부정적인 평가에서만 벗어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을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부터 살펴보면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충만한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통과 교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여러분이 쓴 글을 보여주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내줘야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트레저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놓아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충분히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풍요롭지 않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이뤄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놓아주셔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충분히 가졌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밑바탕을 만들어내셨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 가치가 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보물을 조금 더 소중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재능이라든지 여러분의 외모라든지 여러분의 성향, 가정 환경, 여러분의 학력 등등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조금 더 소중히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것을 비하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놓아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치 카드도 나왔는데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충분히 가졌고 이미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얼만큼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기반을 다져 놓으신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시든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시든 여러분은 삶의 기반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 손만 뻗으면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태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얼마나 보석으로 가득한지를 못 보고 있고 여러분이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건 역시 놓치고 있대요.
그리고 오이디팔 카드가 나와서 어쩌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려질까 봐 걱정을 좀 하면서 자랐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에게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랐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러분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면서 자랐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를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나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계속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실이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릴 거라는 그 생각이 거짓일 뿐더러 설령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 역시 거짓이거든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정도의 독립심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나가고 여러분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거짓이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버릴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착각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여러분이 지금 놓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라는 감정, 그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앵커 카드도 나왔는데 닷 카드죠. 이 닷이 배가 정착할 수 있게 정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가능한 상황은 여러분이 지금 정착해 있는 상태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착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경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그게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은 한 군데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한 군데에 묶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고 자신의 일을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고 또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해주지도 않으면서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착에 관한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셔야지 지금 당장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에 관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런 성장 속도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충분히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고 또 얼마나 많이 자라왔는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비하하고 무시하고 있대요. 나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 충분히 멋있지 않다. 내가 지금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날씬하고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충분히 완벽하게 아름답고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리딩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역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해오지 못했고 여러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놓아줘야 하는 것이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충분히 유능하지 않고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충분히 멋있지 않고 충분히 날씬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리고 리디니스라는 카드도 나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그 생각 역시 여러분이 놓아줘야 하는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건 역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날 돌봐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여러분은 충분히 혼자서 자립할 수 있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오이디팔 카드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낸 게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혼동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알아주셔야지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 덱을 바꿔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놓아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게요. 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지적 능력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의 능력을 좀 알아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좀 믿어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아주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좀 부족하고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일적으로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카드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성공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비하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다 보니까 현실과 좀 다른 것들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자꾸 억지로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많고 불안감을 잘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특히 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저런 상상, 특히 부정적인 상상,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사람들의 본성을 조금 악하게 보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들을 하고 악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쓸데없이 힘들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과거에 한 행동과 말을 좀 곱씹는 태도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나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 이렇게 할 걸, 이런 말을 할 걸,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뿐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할 뿐이고 사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오직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결과밖에 내지 못해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있어요. 과거를 자꾸 곱씹고 또는 미래를 자꾸 상상하고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셔서 현재에 사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 오브 메테리얼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여러분의 관대한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좀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물질적으로 좀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스스로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나? 내가 너무 퍼주기만 하고 거둬들이는 게 없이 호구처럼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씀씀이를 좀 비하하면서 내가 너무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낭비를 하고 사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적으로 마일리지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일리지는 여러분의 삶에 행운과 기회, 축복, 좋은 변화들로 충분히 보상으로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부를 하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좋은 카르마로서 다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런 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또 어떤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든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다운 행동들이었고 여러분이 잘못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때 이렇게 행동할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래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들을 뽑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릴리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놓아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 또 특히 나 자신을 자책하는 말들에서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 생각들을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나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좀 괴롭히지 말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래요. 그 생각들을 놓아주는 여러분만의 수행법을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든지 아니면 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생각 작업을 하신다든지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신다든지 친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화를 하신다든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워내시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페티션 카드가 나왔어요.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을 경쟁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성취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성취가 내 성취를 늦추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몫을 빼앗기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만 가질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일 뿐이잖아요. 모두에게 행복한 성공도 없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보상도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보상은 오로지 여러분만 가질 수 있고 그 비슷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취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했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라고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충족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전혀 유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여러분 삶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이뤄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시면 된대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뭔가 이뤘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나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의 몫을 가져갔으니까 이 전체적인 성공의 몫이 줄어들었겠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성공의 양이 줄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대요. 우주에는 모든 영혼을 위한 성공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성공은 아무도 손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로지 여러분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면 된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센터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지켜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변에서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거나 내려놓지 말아야 한대요. 여러분의 중심을 딱 지키고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1순위에 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그 원칙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타협하지 말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신념을 내려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것을 내려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가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풍요와 성공,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안감이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서만 해방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대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